부산 지역 민자 유료도로의 적자를 부산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과 관련해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방치돼 외면받고 있는 영도대교 부재에 대한 보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자산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사하구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이 들어섭니다. 서부 상권의 수건이었던 첫 대학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나면 이를 부산시가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민간 유료도로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올해 부산시가 민간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주는 재정지원금은 850억 원에 달합니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줬는데도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 때문입니다. 예상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나가거나 출퇴근 시간 할인해 주는 것도 차액분은 부산시 재정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내는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절차가 도입됩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안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은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에 따라 결정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 재정지원금의 형태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동안은 부산시 의회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통행료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함으로써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내어주는 어떤 재정지원금이 보다 투명하게 밝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덕 센텀간 지하 고속화 도로를 비롯해 신백양터널까지 앞으로 부산의 유료도로는 더 늘어납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10여 년 이상 방치돼 외면받고 있는 영도대교 부재에 대한 보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버려져도 될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문화자산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을 상징하는 영도대교. 하지만 다리 일부를 구성했던 부재는 여전히 공터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마땅한 전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껏 실질적인 활용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연구 영역부터 시작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 연구 용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어느 장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야 부지도 확정 짓고 거기에 또 어떤 형태의 건물이 적당한지를 이렇게 노출해내야 되죠. 전문가들은 문화자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버려두면은 마치 어떻게 보면 폐허처럼 보이지만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어떤 이러한 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역사 자원인데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이 좋은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났던 하나의 산물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유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이 가진 독보적인 해양문화의 상징 영도대교. 그 부재는 녹슨 철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역사 속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그 근현대에 대한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에 지금 많은 그 고대의 문화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의 문화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획이 안 되겠느냐. 멈춰선 영도대교 부재의 보존 논의 이제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인 영도대교 부재를 보존하는 것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자 부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30여 년 넘게 써온 낡은 동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동사를 맡는 센터 직원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일부 센터는 이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새 둥지를 만든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00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재생사업 국비 10억 원을 합해 모두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는 이용하시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넓은 공간으로 또 좋은 공간으로 왔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또 복지 서비스도 다 잘 이용하시고 또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진정한 우리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2, 3층에 자리합니다. 1층은 기존의 치안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자리 잡습니다. 또 4층과 5층은 마을건강센터와 일자리 근로자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주차장은 16면으로 지상과 지하로 구분돼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건물 옥상과 일부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입니다. 사하구 신평일동의 인구수는 15,000여 명. 공단을 끼고 있어 젊은 직장인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울림센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는 오는 23일부터 행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새 동사가 단순한 행정 업무만을 보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진정한 동네 사랑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이 들어섭니다. 서부 상권의 수건이었던 첫 대학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동국대학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손을 잡고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에 나섭니다. 핵심 시설은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입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내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시니어 레지던스, 국제명상센터,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대학병원 위쪽에는 15,000평 규모의 외국 교육기관 부지가, 옆으로는 대규모 주거단지, 호텔 등과 가까워 15분 도시 구체화도 기대됩니다. 부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상권은 명지 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 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명지 메디컬 타운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는 버스.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부산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 바퀴 아래엔 동그란 추진기, 운전석 옆엔 조타장치.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륙 양용 버스입니다. 2년 전부터 제작에 들어가 외형과 장비는 거의 완성 단계로 다음 달 첫 시험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부는 배고 이제 상부는 버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운전하기 위한 그 조타실, 그다음에 배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 그리고 버스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 그다음에 그 운전석 이런 것들이. 이 버스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육상에선 시속 100km,
물에선 시속 20km까지 달립니다. 몸체는 바닷바람에도 끄떡없는 특수 알루미늄. 27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그대로 물로 들어가 유람선처럼 떠다닙니다. 현재 90% 정도 완성이 됐고요. 7월 초 정도에 시험 운행을 거쳐서 하반기 정도에 시범 운행, 내년 초에는 본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부여 백마강에서도 수륙 양용버스가 운행됐지만 수입해 개조한 차량으로 다음 달 운행을 멈춥니다. 부산의 버스는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처음 제작되는 사례로 상징성과 기대가 큽니다. 아직 보건성 심사와 인허가, 운항 코스, 도로와 강 사이로 오가는 경사로 슬립웨이 설치 등 남은 과제도 있지만 이를 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었습니다. 천체 같은 경우는 배는 이제 수밀과 이제 보건성 최종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고 나면은 이제 버스 의장을 하고 버스 인허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버스. 부산의 새로운 풍경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냉방기기가 화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에 없어서는 안 되는 냉방기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에어컨과 선풍기를 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가전기구지만 화재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해 8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20건이 발생한 것을 포함해 매년 10건 이상 에어컨이나 선풍기 관련 화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부상을 당했고 2억 2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71.4%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원인 미상, 부주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 멀티탭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먼지처럼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사용 전에 정밀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고 사용 중 타는 냄새나 이상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선풍기나 에어컨은 안전을 위해 교체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에어컨과 선풍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도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전 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포항 북구 환여동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고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한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부산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로 떠오른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개막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비키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행사인 엄마를 잃은 한 소녀. 그와 함께 생활하는 로봇은 선생님이자 보호자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우주로 떠난 소녀, 그리고 소녀를 기다리는 로봇의 이야기. 올해 비키 개막작인 우주소녀와 로봇은 무성영화의 스타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상영 편수는 44개 나라 173편으로 지난해보다 60편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장편 영화가 8편이나 공개된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영화도 첫 선을 보입니다. 고등학생들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AI 작품을 만드는지도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직접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구성 속에서 특별전들의 또 다양한 배치를 했다. 올해 야외 체험 행사인 놀이터는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제로 한 창의 체험거리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 밖에도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스쿨 심사단이 처음 도입되고 레디액션과 한국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별빛상도 신설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 어린이 청소년 가족 어르신 세대까지 다 같이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럴 수 있는 행사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비키는 누리집을 개편해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영 공간을 넓혀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영감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비키는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인 이곳 영화의 전당에서 그리고 15일부터 19일까지인 사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동래구 온천장 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대형 아파트 입주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지역 상권을 지켜낸 노력이 온천장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장. 한때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던 대표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고 한동안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며 도시철도와 상권을 잇는 교량 설치, 혁신 어울림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약 4,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온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초와 비교해 요식업 점포수는 약 10% 증가했습니다. 고정 수요층 증가와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5월달을 기준으로 33,000명.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한 4만 명 가까이 되리라 저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인구도 타도시에 비해서 소멸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을 사랑하는 모임 약칭 온사모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단체로 현재 1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침체된 온천장을 우리 온천장 상인들이 주축을 해서 이 활기를 잃어가는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직장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작년에는 상인들이 직접 움직여 온천장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이걸 취지를 어쨌든 이걸 성공시켜 갖고 이걸 양곱창 거리 이거 하나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달성을 해서 온천장 상권을 살리는데 지금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천장은 이제 관광과 생활, 커뮤니티가 함께 어우러지는 부산 중심 상권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